안녕하세요. 두 번째 도덕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약간 싸늘해졌는데 좀 더 우리가 건강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산을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도 작아지고 해서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산을 내려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복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새 단원도 하나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부의 노하우다. 세상 모든 일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노하우라는 것은 비결이기도 하고, 스포츠에서 하다못해 공 차고 던지고 한 것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를 터득하면은 힘을 덜 들이고 정확히 원하는 대로 차고 던지고 치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농구를 할 때 3점 슛이 참 안 되는데, 그 거리에서 제자리에서 던져서 그 림까지 다다르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허리, 팔, 온몸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 그 노하우를 또 익혀야지만 되는 건데, 그 모든 스포츠가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돈 버는 거에도 그렇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병든 걸 낫고, 돈을 버는 것도, 연애하는데도 노하우가 있다고도 하죠. 특히 공부하는데도 왕도는 없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쓰면은 그게 왕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어떤 노하우가 있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가로 안에 1번 뭡니까? 네, 바로바로, 그때그때 공부해라. 지금 도덕 시간이니까 뭐 공부한다? 밥 먹지 말고, 수학 공부하지 말고, 도덕 공부하자. 늘 보면은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다른 걸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뤄서 또 내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시옷, 지읒을 끼고 책을 읽어라. 선생님은 책만이 아니라 영화 볼 때도 생활하면서 늘 이 사전은 알고 보면은 자기 개인의 가정교사예요. 물어보는 거죠, 사전한테. 인물이건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갖고서 그걸 활용한다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일 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사전 기능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검색 기능. 특히 공부할 때.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장소와 방법만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도 조금 바꿔서 공부해야 될 텐데, 이건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럴 때 꼭 옆에 가정교사 스마트폰을 사전 삼아 앉혀놓고 모시고 공부해라. 명심해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한 단락에서 핵심어를 찾아라. 그러면 이해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어떤 그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고. 근데 4번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흔적을 남겨라. 1, 2, 3, 4번 다 외워두세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외웁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진도를 나갔으면은 그만큼 책이나 노트나 연습장이나 몸이건 어디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스포츠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을 내 몸에 흔적이 남겨 있으면 그게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공부의 노하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많이 하라? 글짓기를 많이 하랍니다. 한글 글짓기, 영어 글짓기 다 좋죠. 그러니까 책에서 써보라는 게 있으면 바로 쓰면은 글짓기가 조금씩 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많이 유용할 겁니다. 당장 공부에 성적 올리는 것도 뭐 효과가 있지만, 이 글짓기 실력은 어느 직업이든 간에 특히 전문직으로 갈수록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기사를 쓰건 책을 쓰든 아니면 말을 하든, 글짓기 잘하는 사람이 뭐 성공한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뭘 강조할 거냐 하면, 뭐뭐를 익혀라? 한자를 익혀랍니다. 요건 요 다음에 좀 이따가 그 단원 그 규절이 나오면은 그때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럼 잠깐 얘기를 끝내고 저번 시간에 1.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는 뭐냐? 그래서 무슨 정보 시대라는 거는 뭐 정보를 만들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팔고 사고 하는 시대예요. 정보라는 것은 뭐 지식이랄 수도 있고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농경사회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하죠. 그 다음에 공업사회, 산업사회는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하면 사장님이고 부자 되죠. 근데 정보시대에는 지식을 다뤄요. 저기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정문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린 팩토리, 초록색 그 공장이다. 진짜 굴뚝 없는 공장이죠. 그래, 요즘 졸업생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하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어디 만드는 회사, 공장 이런 데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알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그런 직명을 가지고 이런 그 직업생활 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농업 생산을 하고 공장 생산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적인 정보의 그런 생산 관계, 소비 관계, 이게 더 주가 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자, 그래서 변화를 보면은 편리해졌다. 그렇죠? 뭐 쇼핑도 그렇고, 우리 공부도 제자리에서 온라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유로워졌다.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 밖에도 또 있을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우리한테 주는
긍정적인 변화. 변화도 굉장히 빨라졌죠, 또. 변화가 빠른 게 좋은 거라면 그것도 뭐 긍정적인 그런 변화일 텐데, 그 다음에 문제도 있어요. 특히 도덕적인 문제. 그 중에 사이버 폭력, 저번에 본 영화 중에 소셜 포비아 그 영화가 있었죠. 문제도 풀어봤고,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가혹한 어떤 비극을 낳는지, 사생활 침해, 사이버 중독. 여기 중독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독이란 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걸 말하죠. 뭐 여기 학생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에 빠져 있고 등등 많을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작권을 침해한다. 이거 요즘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요걸 침해하는 것만을 찾아서 또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금전거래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불법 사이트. 참 이게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건 노하우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의 방식이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좀 전에 정보화 시대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도덕 문제, 또 신체적인 불건강의 문제,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노래 하나 들려줘도 되겠습니까? 옛날 노래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림보다도 이 가사에 좀 집중해서 노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사랑 나의 전부, 사랑 나의 지우,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자, 이게 갑자기 옛날 노래가 나오고 뭐 사랑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 옛날 노래, 특히 우리 가요에 그런 깊은 그런 생각, 사상들이 있는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은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려는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늘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 아니면은 뭐 3가지, 4가지, 10가지, 100가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한 가지 측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측면을 크게 보면 2가지다. 하나는 좋은 점, 좋은 측면, 또 하나는 나쁜 측면. 그거를 어떤 하나의 사건, 사물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세상에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100%그 부정적인 것만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태풍? 쉽게 해서 태풍도 1년 내내 없으면은 그게 참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태풍이 하는 일도 많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쉽게 예를 들어서 저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교실 같으면은 우리가 다 발표를 해볼 텐데, 뭐 노약자들도 올라가기 쉽겠죠? 또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뭐 지자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케이블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산 자연을 해치죠. 경치를 해쳐요. 원래 있는 모습이 아니게 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사하고 그러려면 산을 파헤치게 되고, 거기 전기 들어가지, 또 조명 들어가지, 그러면 거기 사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자연은 후손한테 빌려온 거라는데, 후손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블카를 놓는 것에 양면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크냐, 현 시점에서 이걸 따져서 이제 놓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한 50년, 100년 뒤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도덕 시간에 특히 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그 주제,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도 정보화 시대에 틀림없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그걸 우리가 따져보는 거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이런 사회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노래까지 들려줬는데 이해를 더 잘 했을 거로 믿고, 근데 두 번째 소단원이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핵심어는 왜 정보화 시대에 특히 이게 책임이 있어야 되느냐, 그 문제였었죠. 이유가 이겁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익히 알겠는데, 우리말이니까. 비대면성은 사실 우리말이 아니에요. 익명성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게 한자어죠. 한자어가 꼭 중국말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한자어는 동방문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단지 중국 사람들 것만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많이 발달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은 면이 얼굴 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죠. 얼굴을 대하지 않는 성격이다. 익명성은 우리 익명으로 기부를 한 뭐 천사 뭐 이런 얘기를 보도에서 보는데 이게 익자가 숨긴다는 거, 감춘다, 숨긴다 이거고 명이 이름이니까 이름을 감춘다, 숨긴다 그런 성격이다. 이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이네요. 비대면, 익명. 근데 여기서 이 익명성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자유롭죠. 내가 누군지 남이 못 알아보니까. 내 행동이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로울 수 있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즐겁게 춤을 추고 사랑을 나누고 파티를 즐기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운 것처럼 분명히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포악해지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무책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비대면 익명성이라면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무책임하게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에 이렇게 유혹당하기 쉬우니까 뭐 무제약성은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더 널리 퍼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독 예방인데 뭐 절제하고 규칙을 따로 세우고 뭐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안 활동을 찾아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활동해라 이거죠. 귀담아 듣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약간의 중독증이 있다 하면은 대안을 찾는데 대안이 뭐가 있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대안이겠지만 스포츠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포츠를 열심히 하면은 그쪽으로 정신과 어떤 몸의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훨씬 이쪽에 의지하는 게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학원만 다니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지 말고 어떤 스포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다른 문화적인 활동? 그러면 이제 이 정보통신 매체가 핸드폰이건 뭐 컴퓨터건 TV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주된 생활에 노예로 그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자. 한번 오늘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대안으로 어떤 활동을 해볼까? 우리가 뭐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학교 공부하고 학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경험상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새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학위 따고 해서 취직 잘 되고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 못할 필요는 없지만은 잘하면 좋지만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자, 대안 활동을 찾아보자. 그러면 공부도 더 재밌게 잘할 수 있고 이런 중독도 피할 수 있고. 예절? 자, 여기 제가 위두랑에서 남긴 글을 읽은 사람은 기억할 텐데, 여기 봅시다. 여기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두랑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나쁜인 사람. 전문 용어로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없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이버 시대에 예절을 갖추려면은 나만 생각하면은 신뢰가 되는 거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는, 잠깐이라도 생각한다면 나쁜 사람을 면할 수 있겠죠. 이게 나쁜이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정신이 바로 도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공부 노하우와 함께 도덕의 핵심 정신, 예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와 남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으면은 뭐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모든 성인들이, 모든 사상가들이 얘기한 우리의 올바른 삶이 그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 또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으니까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 자, 예절 갖추기에서 도덕의 핵심을 강조해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오늘 진도가 거의 나갔는데, 다 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 복습과 함께 도덕의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또 끝까지 들은 학생들 참 수고 많았고, 오늘 좋은 공부가 됐길 바라고, 그러면 1강을 마치고 2강을 또 우리 예쁜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